멸종 그게 뭔가요? 글서혜경, 이소영. 이렇게 큰 뼈를 가진 동물이 있었다고? 어느 작은 나라에 조용한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용한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이 마을에서 어마어마한 돌멩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그냥 돌멩이인 줄 알았더니 흙을 파고 파도 돌멩이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마을에 힘센 남자들이 여러 명이나 모여서 그 큰 돌멩이를 파낼 수 있었죠. 돌멩이 길이는 무려 15m나 되었고 무게는 500kg이나 나갔어요. 아주 아주 크고 길고 무거운 돌멩이였죠. 모여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한마디씩 했어요. 이건 먼 옛날 조상의 세운 신전의 기둥이요. 무슨 소리? 이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죠. 그때는 말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 과학자들에 의해 드디어 돌멩이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그건 개동도 아니고 신의 선물도 아니고 바로 동물의 뼈였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큰 뼈를 가진 동물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동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이렇게 큰 동물이 살았다면 우리가 몰랐을 리 없는데?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지구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지금 왜 그런 동물이 살고 있지 않는 것일까? 지금까지 지구에 누가 살았을까?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지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물도 그때는 우리 지구에 살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구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아무도 살지 않던 지구에 박테리아가 탄생했어요. 새로운 생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박테리아 변신은 무죄. 단단한 등뼈를 가진 물고기 어류가 생겼어요. 난 해구어 피카이아야. 바다에서만 살던 물고기들은 육지가 궁금해졌어요. 육지로 가자. 육지에서 살기 위해 아가미와 지느러미 대신 공기주머니 허파와 다리가 생겼어요. 우리는 양서리 육지와 물을 오가면서 생활해. 그래도 알은 물속에 나. 말랑말랑 촉촉한 피부가 단단한 비늘로 바뀌고 육지에 알을 낳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린 파충류야. 육지에 거대한 공룡들이 나타났어요. 비켜. 공룡이 말고 지구의 진정한 지배자라고. 하늘을 나는 동물 조류도 생겨났어요. 난 시조새, 새의 조상이라고나 할까?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털옷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늘 같은 체옷을 유지할 수 있어. 드디어 인류의 조상도 등장했어요. 우리 영장류는 도구를 사용하고 두 발로 설 수도 있어. 갓 태어난 새끼들을 위해 어미에게 젖이 생겼어요. 포유류는 어미가 젖으로 새끼를 먹여 길러. 아무도 살지 않았다 지구에 처음 나타난 작은 박테리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리고 사람으로 변했어요. 자기가 사는 환경에 맞춰 가장 잘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진화라고 해요. 지금까지 지구에 생명체가 등장한 3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물은 계속 진화해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화하지 못한 생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 옛날에 목이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이 살고 있었어요. 목이 긴 기린은 높은 나무까지 있는 잎도 잘 따먹었어요. 그런데 목이 짧은 기린보다 몸이 더 튼튼했고 자기처럼 목이 길고 건강한 자손을 낳을 수 있었죠. 하지만 목이 짧은 기린은 먹이를 충분히 먹지 못해서 몸이 점점 약해졌어요.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결국 나중에는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환경에 잘 적응한 목 긴 기린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목 짧은 기린은 멸종한 거예요. 생태계에서는 이처럼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멸종이 일어나기도 해요. 환경에 잘 적응한 생물은 지금 그렇지 못한 생물보다 오랫동안 살아남아요. 지구의 환경이 변할 때도 그에 맞춰 적응한 생물은 살아나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멸종할 확률이 높지요. 지구가 아무리 변동을 벌여도 기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생물도 있어요. 상어나 악어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악어는 3억 5천만 년 전 모습 그대로, 악어는 2억 년 전 모습 그대로해서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린답니다. 그런데 지구의 환경이 아주 크게 변해서 그러니까 지구의 생물들이 적응할 시간도 없이 변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생물이 한꺼번에 사라지기도 해요. 그걸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는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바퀴벌레야, 비법을 말해봐. 어떤 비법이 있어야 멀쩡하지 않고 살아남을까요? 첫째,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위험이 닥쳤을 때 재빨리 피해야 하니까요. 둘째, 짧은 시간 동안 자손을 많이 낳아서 번식할 수 있어야 돼요. 셋째,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먹이 하나가 사라져서 다른 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죠. 넷째, 더 넓은 지역에 퍼져서 살 수 있도록 유리해요.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폭발해 한 지역에 사는 동물이 다 죽어도 다른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곳에서 사는 동식물은 멸종하기가 쉬워요. 종류가 적어서 한 종류가 멸종하면 그것을 먹고 사는 다른 생물까지 멸종해버리죠. 또 위험이 닥쳐도 도망갈 곳이 없기도 하고 새로운 동물이 들어와 살게 되면 경쟁에서 질 확률도 높아요.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생물이 있어요. 바퀴벌레 생존 수칙. 땅에 위험하면 날개로 날아서 위험을 피할 것. 자손은 최대한 많이 낳을 것. 더럽고 초라한 집이라도 만족하면서 살 것. 가리지 않고 다 먹어 치울 것. 먹이가 배가 없는 배고픈 시기엔 번데기로 버틸 것. 그것은 바로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3억 4천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이 나타나기 3억 년 전, 공룡이 나타난 지 1억 5천만 년 전부터 바퀴벌레가 지구에 있었던 거예요. 바퀴벌레가 이렇게 번식할 수 있었거나 환경의 변화에 재빠르게 맞춰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공룡은 어디로 갔을까요?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모든 공룡이 다 죽을 거래요. 운석이요? 그 큰 운석이 다가오면 무슨 소리라도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운석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 공룡들이 얼마나 강한데 끄떡이 나겠어요.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걱정하지 말고 낮잠이나 자면 맞아 자야겠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소문은 사실이었어요. 공룡은 그때까지 지구에 나타난 공룡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몸집도 거대했어요. 다른 동물들은 공룡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어요. 공룡은 위풍당당하게 지구를 누볐죠. 그런데 6,500만 년 전에 갑자기 공룡이 사라져버렸어요. 지름이 10km 정도 되는 거대한 운석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구에 떨어졌거든요. 그 충격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화산들이 폭발했어요. 땅속에서는 뜨거운 마그마가 쏟아져 나왔어요. 바다에서는 수백 미터의 높은 파도가 육지를 덮쳤고요. 운석과 마그마가 뿜어내는 열은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만들었고 육지에서는 어마어마한 흙먼지가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하늘을 뒤덮은 먼지와 수증기는 오랫동안 햇빛을 먹고 산정비를 내리겠죠. 운석이 떨어지기 전 지구는 얼음이 얼지 않을 정도로 따뜻했었어요. 그러나 운석이 떨어지고 오랫동안 햇빛을 받지 못한 지구의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지요. 이토록 큰 기온의 변화와 적응할 수 있는 생물은 거의 없었어요. 햇빛도 못 받고 산소기가 쏟아지니 식물은 물론 식물을 먹고 살던 초식동물도 죽어갔어요. 초식동물이 사라지자 초식동물 먹고 살던 육식동물도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결국 1억 6,500만 년 동안이나 지구에서 살아온 공룡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도 튼튼한 갑옷을까지 앙킬로사우루스, 바닷속에 살던 모사사우루스와 하늘의 지배자 프테라노돈도 자연의 엄청난 변화를 이길 수 없었어요. 산성비가 바닷물에 섞이고 햇빛마저 부딪히지 않아서 프라토코트가 바닥 식물이 멸종했어요. 이때 뾰족뾰족한 입을 가진 소나무와 고사리 같은 식물도 대부분 함께 멸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룡과 함께 동식물의 85%가 함께 사라졌어요. 대멸종은 지구의 환경이 갑자기 아주 크게 변할 때 일어나요.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는 지구에 살고 있던 생물들에게 너무나 큰 위기였죠. 많은 생물이 변화를 이기지 못해 한꺼번에 멸종해버렸어요. 지구에서는 지금까지 대멸종이 5번 있었고 공룡의 멸종은 지구에 일어났던 5번째 대멸종이랍니다. 무시무시한 대멸종. 첫 번째 대멸종은 약 4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지구에 갑자기 추위가 찾아와서 동식물이 56%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 대멸종은 3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지구를 떠돌던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어요. 강에 살던 물고기 가운데 80%가 사라졌고 많은 양서류도 멀쩡했어요. 세 번째 대멸종은 가장 무서웠어요. 약 2억 5천만 년 전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움직여서 하나의 거대한 대륙 판게아가 되었어요. 그러다 대륙 사이에 있던 바다가 사라졌고 그 속에 살고 있던 바다 생명체들도 함께 사라졌어요. 또 바닷가에 또 땅이 육지 깊숙한 도구로 들어오고 심지어 사막으로 변하기까지 했어요. 그 땅에 살던 생물들도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땅이 푹 하고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땅에 거대한 구멍이 생기면서 뜨거운 마그마가 지구로 덮쳤죠. 육지가 모두 붙어있어서 생물들은 도망갈 곳도 없었어요. 거기에다 시베리아 화산까지 폭발해서 자그마치 2km 두께의 마그마가 한반도의 7배나 되는 크기의 땅을 덮어버렸어요. 마그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과 해로운 가스 때문에 지구는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이때까지 요리조리 위험을 피하며 살아오던 삼엽충도 그만 두 손을 들어버렸고 커다란 곤충과 많은 파충류가 멸종했어요. 숲은 사라지고 지구는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땅으로 변했어요. 지구 전체에 살고 있던 생물 가운데 90에서 95%가 사라진 이 사건을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대멸종은 약 2억 년 전에 일어났어요.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어요. 다행히 비교적 피해가 덜어서 흙먼지가 높게 치솟고 큰 불이 난 정도에 그쳤어요. 그래도 생물의 30% 정도가 사라졌답니다. 운석이 떨어진 구덩이가 지금도 캐나다 퀘벡주에 남아있죠. 구덩이의 지름은 자그마치 150km나 된다고 해요. 다섯 번째 대멸종은 앞에서 얘기한 공룡시대에 벌어진 대멸종이에요. 약 6,500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지구의 환경이 크게 변할 때문에 애써 자란 숲은 사라지고 씩씩하게 살던 생물들은 멸종하는 슬픈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생명 강해요. 위기를 겪고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새 환경에 맞는 새 생물들이 태어나서 또다시 떳떳한 지구를 만들어갔습니다. 가장 빠르고 무서운 멸종이 다가온다. 다섯 번째 대멸종이 지나가고 지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공룡이 사라진 지구에는 작은 파충류와 포유류가 제 세상을 만난 듯이 활기차게 살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등장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지구의 생물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섯 번째 대멸종보다 더 무서운 여섯 번째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멸종은 지구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속도 또한 빨라요. 사람 앞으로 50년 안에 생물종이 약 4분의 1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100여 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구의 운석이 날아서 갑자기 기온이 낮아진 것도 아니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숲이 통째로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섯 번째 대멸종은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은 4만 년 전부터 지구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약 1,000만
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는 60억 명이 넘죠. 지구가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집과 먹을 것이 필요해졌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숲을 없애고 먹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과 물고기를 잡았어요. 사람에게 위험하다 싶은 늑대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은 모두 다 없애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쁜 깃털이나 가죽을 갖고 싶어서 또 단순히 재미삼아 동물을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지구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어야죠. 힘이 없는 동식물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살 곳과 먹을 것을 입은 동물들도 있고 사냥감이 된 동물도 있어요. 또 어떤 동물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데려온 낯선 동물이나 식물 때문에 병에 걸려 죽기도 했고요. 어느 날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동물들이 자꾸만 늘어만 갑니다. 더 무서운 일은 지구의 환경이 또다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구가 점점 더 따뜻해지면 예측할 수 없는 큰 환경 변화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른 동식물들은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끔찍한 위기가 찾아오겠죠. 사람도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지구는 모든 생명체에게 공평하답니다. 위험이 찾아오면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위험신호, 레드리스트의 비밀. 멸종했거나 멸종할 위험이 있는 동식물의 목록은 누가 정해서 관리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있어요.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을 1등급, 2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 가입국이에요. 스위스의 본부를 둔 IUCN은 전 세계의 자원과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랍니다. IUCN에 가입한 정부와 단체들은 여러 국제법을 통하여 야생 동식물들의 멸종을 막으려 애쓰고 있어요. IUCN은 지구상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의 상황을 계속 조사하여 2-3년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소를 발표합니다. 보호소의 표시에 위험 신호를 뜻하는 빨간색을 사용한 데서 레드리스트라는 별칭이 붙었죠. 레드리스트에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동식물들을 멸종 직전종, 멸종 우려종, 위급종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멸종 위기 동물을 지정할 때도 레드리스트를 참고합니다. 2007년 9월 IUCN이 발표한 레드리스트에 따르면 전 세계 생물 가운데 16,000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바다에 사는 산호는 2007년 처음으로 레드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어요. 산타카탈리나 섬방울뱀은 새로 레드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생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요. 2002년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양쯔강 돌고래는 멸종 직전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생물의 이름이 레드리스트에 적혀 있어요. 잘못하다가 이들 모두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도도새는 아프리카 동쪽 모리셔스 섬에서 살았어요. 도도새는 25kg이 넘는 큰 몸에 작은 날개, 짧은 다리, 큰 뿌리를 가진 재미있는 모습을 한 새였어요. 도도새는 친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점차 나는 법을 잃어버렸고 땅에 떨어진 데 얼마나 작은 고추들을 잡아먹었습니다. 1505년 포르투갈 뱃사람들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모리셔스 섬을 발견했지요. 도도새는 천적이 없던 탓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날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쉬운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이후 모리셔스 섬이 네덜란드 제수들의 귀향지가 되면서 생쥐, 돼지, 원숭이들이 동물들이 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섬 곳곳 땅 위에 그냥 놓여있는 도도새의 알은 새로 들어온 동물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도도새의 수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도도새는 사람들의 사냥과 새로 들어온 동물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모리셔스 섬에 발을 디딘 지 100년 만에 도도새는 멸종 위기를 맞았고 결국 1681년 마지막으로 지구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새가 되었답니다. 이야기 끝.